이제 보살님 우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6. 예, 66세시고요. 이제 좀 연세상으로도 그렇고 불편하신 게 있으실 텐데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그렇게 막 그 열이 조금 나면서 땀이 네. 많이 나요. 네, 주무시다가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깼으니까 이제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네.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네. 소변을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변 보고. 소변은 예. 시원하게 잘 보세요. 예, 예. 네, 잘 보죠. 잘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면서 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한 2달 정도? 2달 정도요. 네. 그러니까 이 더위 시작하면서 네. 좀 더 그렇게 심해지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더워지면서요. 드네요. 예. 네. 그러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주무시다가 깨면 땀이 쭉 나고 열도 나고 예. 그러다가 소변 보시면 또 쭉 가라앉아서 이제 주무시고. 예, 와서 있으면 예. 그냥 또 그러면 낮에도 이렇게 땀이 쭉 나고 열 오르고 그럴 때가 있으세요? 낮에 요새 더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아니면 밤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네. 예. 낮에도 더우면은 전에는 땀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또 땀이 나면서 네. 예, 땀 많이. 야, 낮에도 땀 많이 예, 땀이 흘리시고요. 나요. 전에는 예. 땀이 안 났었거든요, 거의. 네. 그러시고 지금 뭐 다른 것도 불편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딴 데는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네, 무릎도 네.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요. 아기를 많이 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시고 지금 현재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은 뭐 그 혈압이 있다고 그래서 네. 네. 그 고혈압약하고 네. 고지혈이라고 그러나? 네. 네. 예. 고지혈증 있으시고요. 예. 두 그럼 이제 가지. 이렇게 2가지 약 드시고요. 그러면 잠은 잘 주무시는 거죠? 네, 잘 사는 편이죠. 네. 그러면 제가 우선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요. 네, 편안하게 하시고. 네, 우리 보살님이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이러시면은. 그리고 생각이 참 많으신 편이고 긴장도 잘 하시는 편이고요. 생각이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비장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 편안하게 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되고요. 지금 맥을 보면은 어깨, 목뒤 이런 데도 좀 많이 굳어 있으신데요. 목뒤도 많이 뻐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예. 어깨도 아프고. 네, 예. 어깨도 아프고 이제 목뒤가 많이 뻐근하고 목, 어깨 이쪽으로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맥이 그렇게 나오고 이쪽 보시고요. 힘 빼시고. 네, 허리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허리, 예. 허리 맥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시면은 과로를 참 많이 하고 사셨어요. 이제 보살님 같으시면 예. 늘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시고 완벽한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도를 가야 되고, 그죠? 예. 또 내가 이제 뭐를 하나 할 때 아주 남들한테도 이렇게 다 어디 내놔도 반듯하게 이렇게 되셔야 그렇죠.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받는 것도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그러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생각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울증 같은 걸로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럴 우울해지고 것 같아요. 좀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성향이 그렇게 가기가 쉽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가슴 있는 데도 좀 답답하시지만 이 위쪽으로 화가 잘 오르는 편이세요. 예. 그래서 어깨, 목 이런 데로 근육이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 있다, 굳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목뒤가 뻐근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제 이런 게 있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러시면은 척추도 약간 삐뚤어져 있으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손주도 많이 키우셨다 그러셨는데 허리가 약해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운동을 하시거나 물건을 드시거나 이럴 때에도 허리 삐끗하거나 이러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얼굴 모습을 보면 얼굴에 지금 제가 볼 때 도돌도돌 뭐가 많이 돋아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화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향이 이런 분들은 일을 두고 가만히 못 계세요. 일을 꼭 하고 끝내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는 그렇게 약하게 타고난 체질은 아니세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뭐 잔병치레 많이 하고 이러지는 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예, 그리고 이제 뼈도 좀 튼튼하게 타고나신 편이고 그런데 몸을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체질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질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균에 감염이 돼서 병이 들었거나 이런 거 이외에 사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병의 길이 있잖아요. 맞아. 예, 그럼 이제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도 이런 분은 굉장히 심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안 하고 노인의 범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력도 많이 딸리시고 또 피도 부족해지고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화가 몸속에 많이 있으면 그 증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열이 많이 오르거나 또 땀을 많이 내주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심해지시고 지금도 보면 증상이 이제 열이 훅 나고 주무시다가 깨면 땀도 쏟아지고 그 증상이 갱년기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갱년기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연세가 66세시다 그러니까 갱년기는 이미 지난 나이고 갱년기가 또 오나 그랬다니까요. 네, 또 오시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시냐면 이제 음혈이 부족하신 거예요. 음혈이. 그러면서 왜 음혈이 부족해지느냐? 화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불이 있으면 수분이 다 마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몸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그 이제 화인데요. 계속 쌓이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피라든가 음혈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을 얘기해 물. 그래서 피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뭐 침이라든가 눈물 이런 게 다 음혈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특히 증상이 밤에 주무실 때 더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음혈이 부족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은 많아져서 열이 훅 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음혈은 부족하니까 또 땀을 자꾸 빼주는데 그러면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땀을 밖으로. 근데 왜 땀이 나느냐? 밖을 싸는 힘이 이제 약해지니까 땀이 나는 거를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땀이 나고 그럼 또 몸은 더 약해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것도 스트레스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혈압이 높아지시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몸의 관절이 다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관절은 허리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실 수 있고 무릎, 발목, 팔꿈치, 어깨 이게 다 관절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시니까 우리 관절에는 뼈를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이제 이렇게 활액낭이 있어요. 거기 윤활 액이 들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뻐걱뻐걱 하면서 아파지기도 하고 또 연골이 닳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연히 무릎도 아파지시고 허리, 팔꿈치, 발목 이렇게 다 나빠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뼈골 빠지게 움직이는 그런 체질이세요. 제가 지금 그거 다 증상을 겪고 있는 걸 그러시죠. 말씀하시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시는 거고 지금 이제 척추도 또 약간 삐뚤어져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맺히기 쉬운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진도 안 찍어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가 앞에서 진맥을 보고 하니까요? 있잖아요. 진맥하고 생긴 모습 보고 이제 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형태를 보면 이분은 이런 쪽으로 증상이 올 수 있으시겠다. 1차적으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맥으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다 체질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병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게 더 진행이 돼서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흩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고 아픈 게 여기저기 많다고 해도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다고 허리 치료, 무릎 아프다고 무릎 치료 이렇게 맨날 되는 게 그러고 아니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아프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이제 이렇게 주무시면서 땀이 훅 나고 열도 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몸이 기운도 많이 지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충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사시는데 예. 이제 불편이 좀 최소화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고 한번 살아야 해보시고.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예.